자, 일감은 세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세포와 영양소, 그렇다면 왜 루트라이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한번 해볼게요. 자, 현대인의 이제 질병 추세 원인을 봤을 때, 한국의 이제 통계,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나 했더니, 이렇게 네 분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시고요. 한 분은 뭘로 해야죠? 심혈관계 질환으로. 돌아가시고요. 또 만성질환 있잖아요. 당뇨나 뭐 아니면 간질환 이런 걸로 해서 돌아가시고요. 마지막 한 번은 사건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사하는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품에 대한 걸 충분히 얘기를 해주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야, 그렇게 먹으면 안 죽니?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럴 때 황당하죠. 여러분 막 꼬이죠. 예. 네. 왜 암이 한데 누가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두렵잖아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식품을 잘 챙겨 먹으면 우리 세포를 잘 끝까지 잘 사용해서 자연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요번에, 자연사, 세포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대로 살다가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주무시듯이 돌아가는 게 자연사잖아요. 그쵸? 예, 자연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못 먹으면 그 전에 뭐가 와요? 병사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내 팔, 내 다리 흔들며 살다가 어느 날 잠자듯이 2, 3일 아프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을,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이 식품을 먹는다고 정의를 저는 내려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먹어도요, 식품을 먹는데 방법을 또 보니까, 그냥, 안 먹다가 먹으면 좋은데, 계속 그러다가도, 이 깔딱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부족한 거 일단 충분히 채워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들을 유지시켜주면, 그 높이에서 건강이 유지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였군요. 예. 자, 그래서 사망 원인에 대한 걸 한번 봤고요. 그래서 지금, 동네가 새로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들어와요? 예, 병원하고 마트가 들어오더라고요. 예. 정말 매일매일 제가 신문을 보면요. 수없이 많은 신약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쵸? 어디에서 암이 정복됐다고 얘기하고 수많은 약이 개발됐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병원이 많아지면서 온 국민이 이제 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우리 이제 개인들이요 다 그걸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안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렇고요. 이 병원에 가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내 집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자녀 키우면서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 가면 학교도 바빠서 아이의 인성까지 케어해줄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학원은 학원 진도 나가느냐고 아이 인성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론 내린 건 엄마가 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아픈 사람들도 보니까요. 급하면 병원에 가서 한 달, 두 달씩만 대학병원에 치료해 주던가요? 수술까지는 해주는데요. 정말 좋은 병원 같은 데는요. 딱 수술 끝나면 내려가라고 그래요. 지방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한 병원에서 또 2주 이상 입원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 결국에 내려와서 이제 나와 식탁을 놓고요. 스스로 싸워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병원이 늘어나고 의사들도 많아지고 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환자와 더 많은 질병이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른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정말 이렇게 한 보따리씩 약봉지를 끌어안고 사십니다. 그리고 그걸 하루라도 빼먹으면 밖에 외출하시다가 아이고 혈압약을 놓고 왔다고 또 들어가서 그걸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렇게 막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꼭 그런 것만이 건강을 케어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 보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들의 이렇게 건강하려고 보니까 우리의 먹거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니까요. 야채, 채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정말 마트에 가면 싱싱하고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거를 키울 때 무엇을 주고 키우나요? 비료, 농약을 통해서 해주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정말 환자혁명 그 책에서 보면은 우리가 유기농을 사 먹는 게 과연 사치일까라는 그 얘기가 나와요.
절대 사치가 아니다. 우리가 아파서 그 약을 정말 치료를 하면 받는데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이 든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거 말고 내가 좋은 것을 평소에 꾸준하게 골라 먹는 거, 그 제초제 뿌려져 있는 이런 식품들이 정말 우리한테 최고의 1급 발암물질이라고 알면서도 그거 친 걸 우리는 다 먹고 있잖아요. 정말 집에서요, 저희는 시골이 집이거든요. 5월달 가면 고추 심기 행사를 해요. 형제들이 모여서. 근데 그런데도요, 그 고추를 심을 때도 조금씩 그 제초제를 뿌려주고 난 다음에 비닐을 넣고 우리 가족들이 먹을 건데도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걸 키워낼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이미 되어버린 거죠. 토양 속에 미네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다가 육류는 어떨까요? 육류는 고기 많이 드시나요? 네. 정말 또 식탁에 고기가 없으면 화를 낸다고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말 그런 고기들을 우리가 키울 때 저는 돼지 키우는 거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집단사육, 기업형 집단사육을 통해서 수많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구제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병들이 한번 오면요, 조류, 독감 뭐 이런 게 오면 완전히 싹쓸이를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를요, 제가 돼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마리가 딱 누워 있습니다. 딱 하니 그 돼지 한 마리 누워 있는 거예요.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요. 제가 그거를 어디서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 돼지 새끼를 낳는데 가서 애미가 걸어가서 걔한테 젖을 물릴 힘이 없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게 해요. 그냥 돼지 한 마리 누워 있고요. 그 돼지를 집어다가 그 돼지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떼와서 또 키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고기를 여러분들은 어때요? 마블링이 잘 되어 있는, 그렇죠? 네, 삼겹살 우리 먹고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도 움직이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그런 돼지는 면역력이 있을까요? 없죠. 그 아이는 뭘로 키워요? 또 항생제를 넣은 주사를 넣고 키우고요. 병아리, 우리 닭도요, 이 애기 병아리에서요, 집에서 이제 학교 앞에서 병아리 예전에 나눠줬잖아요. 집에서 닭으로 키워내지 못합니다. 왜요? 얘가 면역력이 없어서 큰 병아리로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그 항생제가 들어있는 사료를 먹여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그 고비를 넘겨서 또 이제 닭으로 키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약물이 많은, 나는 안 먹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있는 먹거리 자체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또 가공식품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의 지구에는요, 세 부류에,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물을. 동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있고 미생물이 있답니다. 식물은 생산자이고요. 동물은 정말 유일하게 소비만 할 수 있대요. 뭔가 만들어내지 못한대요. 물론 번식은 하죠. 그렇죠? 먹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분해하는 분해자의 역할로 뭐가 있어요? 미생물, 세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생물은요, 뭐를 먹고 자라요? 그 영양소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공의 식품이 가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지만 뭔가 저장해놓고 먹을 수가 있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걸 그대로 저장하면 이게 부패돼요, 안 부패돼요? 부패되죠. 네, 제가 어제 모임에서 하는 분이 오디를 주셔가지고 오디를 가져왔는데 정말 얼마나 부자인지 냉장고 꽉꽉 차서 뭔가를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 냉장고는 다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시죠? 찹쌀가루. 그래서 다음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 내일 다 먹어야지 했는데 하루 저녁이 지났는데도요, 벌써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다 녹아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마트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씩 팔리고 있는 오디는 뭘까요? 그쵸?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속에 방부제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런 음식물을 우리가 보존할 수가 없다. 특히나 이런 인공 색소 같은 걸 또 뿌려서요, 더 맛있어 보이라고 또 해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이 우리 건강을 또 너무 안타깝게 만들고 있고요. 유통하면서는 어떻습니까? 이 속에서 정말 영양소를 다 빼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미생물들도 먹지 않는 가짜 영양소를 넣어주잖아요. 과자 우리 봉지에 뒤에 보면은 다 영양소 이렇게 표가 써 있죠. 그런데 과자는 왜 놓으면 썩지를 않을까요? 그죠? 미생물은 분해하지 못하는 걸 우리 세포가 분해하라고 우리는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영양소, 쓰레기를 먹고 있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과자는 맛있을까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유통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죽어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걸 먹은 결과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 소화의 과정에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가져왔다 치더라도요, 우리의 조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신선한 걸 바로 먹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먹거리 때문에 사람들이 이 속에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먹은 걸로 통해서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을 먹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고 있는 그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결국 하루아침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건강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몸은 생체의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네, 생체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생체 시계는 주로 무엇을 가지고 조율이 되냐면 거의 빛을 통해서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자야 되죠. 네, 자, 그런데 빛이 전기가 발달하면서 이제 밤에도 안 자고 활동할 수 있어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리하고 좋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또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TV 프로그램 보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들 하죠. 그분들이 오셔서 한국에 와서 가장 행복해하는 게 뭐예요? 밥문화죠, 밥문화. 그죠? 먹는 밥이 아니라 야간에 정말 휘황찬란하게 돌아가는 24시간 편의점 보고 기절하더라고요. 예, 정말 찜질방 가서 먹는 거 보고도 기절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하루는 즐겁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잃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보니까 저녁에는요, 잠을 자야 되죠. 빛이 없을 때. 예, 그 잠을 자는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몸을 복구시키는 시간입니다. 계속 우리 에너지를 써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도 번아웃이 되죠. 완전 방전되면 다시 채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몸도 적당하게 움직이고 또 복구하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복구의 시간이 있더라. 장기가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야간에 빛이 생체 리듬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몸에 시간 조절 유전자의 발현이 지연된다. 그래서 오전 시간엔 더 어렵고요. 학교 가면 엎어져 자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건강의 첫 번째는 정말 필요한 시간에.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안타까운 마음은요. 잠자는 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우리 특히나 한국 사람들 그런 마음이 많대요. 내가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르다? 아니면 네가 무슨 성공을 하겠니?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오래 충분히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고 생각하면 잘 자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구의 시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생체 리듬의 시간을 보니까 자, 보통 우리 11시부터 1시까지는요. 간과 여기 보니까 간하고 담이 복구되는 시간이에요. 자, 장기는요, 나머지 시간은 다 다른 장기를 위해서 시간을 헌신합니다.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만큼 본인을 위해서 휴식하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때 11시가 되면 담이 쉬는 시간이에요. 담은 뭐예요? 쓸개거든요. 쓸개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화효소가 나오는 시간에 내가 야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있지 비어서 속에 있는 세포를 복구시켜야 되는데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먹으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또 여기서 간은 1시부터 3시까지가 또 간을 복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ABO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ABO들이 정말 잘 이런 걸 챙겨 먹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약해진 이유는 잠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대에 1시부터 3시에 우리가 만약에 잠을 자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다음날 오전에 1시간, 2시간, 3시간을 더 자도요. 그 피곤함이 계속 있어요. 그렇죠? 우리 놀러가서 하루 온라이트 하고 나시면 예전엔 다음날 바로 괜찮았잖아. 하루 정도는 성성했죠. 그쵸? 그런데 지금 온라이트를 하루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주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쵸? 복구가 점점점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누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간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새벽에 3시부터 5시까지는요, 폐가 복구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폐 속에서 우리가 천식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열이 날 때 보면은 이 새벽에 3시 내지 5시간에 어떤 열이 오르고요. 열이 오른다는 건 그냥 오르는 게 아니죠. 뭔가를 복구시키고 있다는 뜻인 거고요. 그러면서 몸에 있는 가래나 이런 것들을 토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이 폐가 기운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토해내는 시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나서 5시부터 7시까지는 대장의 시간이에요. 부지런하셔서 너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또 식사를 또 마음껏 하시는 분은 배설의 시간에 뭐를 하는 거예요? 또 음식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에서 아직 차 있는데 위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장의 시간이죠. 우리가 위장과 비장이 이렇게 복구되는 시간이라서요. 우리가 브렉퍼스트라고 얘기하죠.
예, 제일 먼저 아침의 시간을 좀 건너뛰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뭔가 배설하고 비우는 시간, 복구의 시간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때는요 가볍게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아침부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아이들을 꼭 먹여서 사실 차려는 놓지만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뭐라도 엄마의 마음으로 먹여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먹는 게 뭐예요? 김에다가 조미김에다가 밥을 돌돌 말아서 김치 하나 얹어서 주면 몇 개라도 먹고 가면 마음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아, 그래도 얘가 가서 뭔가를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저희 집에 오전에 식사는요 바뀌었습니다. 오전에는요 스무디 형태, 가른 형태로 해서 가볍게 마셔주는 게 좋대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토마토를 갈아요. 토마토에다가 프로틴을 한 숟갈 듬뿍 넣고요. 꿀을 한 숟갈 넣고요. 그리고 거기다 유산균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살짝 5ml 정도 넣어가지고 갈아서 아이들한테 한 컵씩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 잔씩 마시고 가도요. 거뜬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도 바쁘니까 사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식품 하나씩 우리 틴즈백 하나 싹 먹여서 보내잖아요. 그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그래서 아침을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1시부터 1시까지는요, 심장의 시간이래요. 네, 심장의 시간이라서요, 우리가 점심 먹고 막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시간이 이때밖에 없다고. 그때는요, 이때는 현대의학에서도요, 수술을 하지 않는데요. 이 심장에 굉장히 기운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이런 것처럼 각기 우리는 요 시간대마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 생체 리듬, 장기가 하는 시간이 있더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작위로 사는 것보다 조금 이해하면서 이 시간은 내가 좀 자주는 게 좋겠네. 그 시간을 충분히 자고 나면요. 조금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일 때 거뜬하게 하루를 또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식은 절대 안 되고요. 또 우리 소화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공복 시에 간식을 집어먹는 것도 좀 절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결국 신체적, 사회적, 영적, 정신적 건강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되는 것 같아요.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우울한 사람 많죠. 그렇죠? 정신은 건강한데 정말 몸이 힘들 수도 있는 거고요. 다 괜찮은데 관계의 문제에서 힘들어도 또 행복하지 않고 또 영적인 거, 어쩌면 철학적인 그런 자아에 대한 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우리 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자존감이라든지 자아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 먹고 우리가 반번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건강의 의미에서 영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